자, 교재 68페이지 6공간 도형인데, 이 공간 도형의 앞부분 쭉 읽어보시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들지 않나? 정석을 앞부분에 보시면 뭐 정리 같은 것들이 한 10대 개가 쫙 있잖아. 기본 정석도 그렇고 실력 정석도 그렇고. 또 교과서 읽어봐도 앞부분 내용들이 사실은 공미라 그래서 읽어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읽어도 좀 재미없고 또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계기 내용보다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공간 도형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제일 중요해. 어떤 거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68페이지에서 한 장 쓱 넘겨보시면 평면의 결정조건, 뭐 직선의 결정조건, 기타 등등의 결정조건 말고 71페이지를 딱 펼쳐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 여러분, 형광펜 딱 들어서 위치 관계는 4글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봐. 이 공간 도형은 이러한 논리 체계로도 집이 지어져 있어요. 어떤 체계냐면 가장 맨 위에 상단에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단다. 도형의 위치 관계. 자, 우리 기백 말고 수원이나 뭐 수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면 좌표 수원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평면 좌표 나오면 그 다음 직선하고 원이 나오고, 조금 더 소목차로 들어가시면 직선이 한 개가 아니라 직선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제목이 붙어져 있죠?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잖아.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한 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원 2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원과 직선이 있으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리고 원과 원의 위치 관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잖아. 항상 도형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점, 선, 평면, 구, 원, 삼각형, 도형이 항상 여러 개가 있으면 공간 도형의 문제는 그 상호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야. 알겠어? 이 시각하에서 보셔야 돼요. 이 시각하에서 개념들을 서술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쫙 서술되어 있어. 알겠냐? 오케이. 또 뒤쪽에 공간 도형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보시면요, 공간도형 문제,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는 뭐 도형이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잖아, 맞지? 근데 좀 난해한 문제 보시면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지. 근데 그럴 때 항상 모든 문제 해결점은 저거로부터 출발한다.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항상 이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도형의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하나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쭉 서술되어 있단다. 교과서 자체가. 알겠냐? 그런데 이 흐름이, 이 뼈대가 잘 보이진 않지요. 이 뼈대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넘겨보자. 자, 68, 69에서 평면의 결정 조건과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 당연히 아닌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71페이지에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돼 있네.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돼 있잖아, 맞지?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 시험이 좀 제일 잘 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평면과 평면, 두 번째 평면과 직선, 세 번째 직선과 직선의 꼬인 위치가 좀 제일 시험에 좀 잘 나기는 하지요. 자, 꼬인 위치, 그 4글자의 색칠을 딱 한번 해보자. 직선 2개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는데, 한 점에서 만나고 하고 평행하는 경우는 하나의 평면을 이룹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 그렇지 아니한 상태가 꼬인 위치라 그러지.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할 때는 딱 2가지로 설명을 해. 2가지. 어떤 거냐면 이것도 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이 어디 있노? 이거 내가 평면을 하나 2개를 잡아왔지. 그럴 줄 알고
책 하나만 줘봐. 뭐 아무거나. 책받침도 좋고 아니면 종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발이. 이렇게 돼 있어. 국어책. 잘 봐봐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노? 평면과 평면부터 한번 해보자.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 71페이지에 있어.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만나거나. 오케이. 그런데 평행할 때 위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뭐냐면 항상 길이 아니면 각이야. 각. For example. 두 평면이 평행한 위치 관계면 이거 설명하려면 두 평면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인지 길이를 말하면 되겠죠. 또는 만나면요. 여러분이 딱 보는 모습은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 두 평면이 만나시면 위치 관계를 말하려면 길이를 말할 필요는 없잖아. 맞지? 각도를 말하죠. 두 평면과 평면에 이르는 각도, 이면과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때 여기서는 길이하고 각인데 특히 각도의 측면에서 이 면각이 여기에서 설명이 되겠죠. 이면각 정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야. 펜. Wait for a moment. 펜을 갖고 와야 되겠다. 오케이.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노? 평행하시거나 한 점을 만나거나. 그쵸? 평행할 때 위치 관계 설명하는 거는 뭐 길이가 얼마냐 이거 설명할 테고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한 점에다 만날 때는 위치 관계를 말할 때는 각도를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여기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서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말할 때는 각도를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얘기지. 그 다음 세 번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니까, 만날 때 각도는 어떻게 설명하냐? 각도. 당연히 그 예각을 말하면 될 테고 문제 안 돼요. 평행할 때는 길이 말할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 다음 반면에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꼬인 위치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을 거리를 정의할 수 있나? 공간상에서 만나지도 않는데 거리를 정의할 수 있나? 공간상에서는 만나지 않아도 정의를 하기는 해. 그치?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and 각도뿐만이 아니라 길이뿐만이 아니라 각도, 두 직선이 이르는 각도도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기서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이루는 각도를 여기서 정의하시죠. 이러한 체계로 쭉 서술되어 있단다. 알겠냐? 그러니까 위치관계는 네 글자가 공간 동에서는 처음이자 끝, everything, 전부야. 알겠어? 오케이. 개개의 내용에 파묻히지 마시고 항상 큰 틀을 보셔야 한다. 정말 위치관계 네 글자가 공간등에서 이 당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동 문제에서 풀 때 항상 어려운 것들은 제일 시작점은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지? 위치관계가 어떻게 돼? 항상 이 말부터 출발하겠네. 그럼 모든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 공간등 맨 앞에 교과서도 그래. 교과서도 공간등 맨 앞에 읽고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기의 사실보다는 이게 서술 체계가 어떤 시각화에서 서술되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71페이지 이거 하나 설명했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72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정리가 4, 5, 6, 7, 8 쭉 나와있지, 맞죠? 그게 크게 영양가는 없어.
넘어가죠. 잘 처음에 나오지도 않고 쭉쭉 넘어가셔서 오케이 76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본격적으로 제목이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이야. 각. 각도부터 위치관계를 말하고 있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앞에 나온 그 위치관계라는 그 네 글자와 더불어서 그럼 첫 번째 고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하나? 고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가리마? 거기 기본 정석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점 O를 지나고 각각 직선 A, B에 평행한 두 직선 A', B'을 그릴 때 두 직선 A', B'이 이루는 각을 직선 AB가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잠깐. 그럼 내가 이거부터 배울게. 공간상에 됐잖아. 직선이 만나지 않아.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꼬임 위치에 있습니다. 한 평면을 이루지 않는데 공간상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정의가 가능하다. 어떻게 정의를 하시냐? 하나의 직선을 또 다른 직선에 평행 이동시켜서 교점을 잡는다. 맞지? 교점을 잡으시면요. 두 직선이 만나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그치? 하나의 평면을 결정했을 때 자, 직선 L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오케이. 교점을 만나게 하시면 이 두 직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맞지? 하나의 평면을 결정했을 때 그때 이해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고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에서 중요한 원리는 이거지. 평행 이동시켜서 두 직선의 교점을 잡는다라는 거지. 오케이. 두 직선의 교점을 잡으시면 오케이. 하나의 평면을 이루죠. 그래서 이 각도는요. 그것은 뭐 직선 L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시던 아니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시던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 B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맞죠? 이때 가장 핵심은 이거란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 두 번째도 보도록 하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 나오는데 오케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거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점 O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색칠을 한번 해봐. 점 O를 지나는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일 때까지 색칠 딱 해봐. 그런 위치관계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한다 라고 정의하는 거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그러니까 각도 중에서 수직의 경우가 좀 특수한 꼴인데 L과 평면 알파의 수직의 정의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는 말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만나는 교점이 있고 그 교점을 지는 모든 평면 알파의 직선과 L이 수직이면 평면과 직선의 수직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다 그랬지. 근데 이건 정의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요 그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만 설명을 하시죠. 평면 알파가 있을 때 직선 L이 있습니다. 요거 수직인데 요 교점 O를 지나는 두 개의 직선만 잡으시면 돼요. 교점 O를 지나면서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N과 직선 N이 요 두 마리가 각각 L과 수직이다 라고 하신다면 L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 쓰는 원리가 뭐냐면 두 직선 M, N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원리가 쓰인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정의는 모든 직선으로 정의를 하지만 직선과 평면의 수직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이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라는 걸 보이면 충분하다 라는 내용이 어디 있노? 오케이. 80페이지에 나와 있구나. 80페이지 어드바이스 2를 보겠습니다. 정리 10의 증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앞에 정리 10은 무엇인가 한번 살짝 볼까?
정리식 앞장을 살짝 넘겨보자. 정리식은 이렇게 돼 있어. 자, 거기다 색칠한다. 평면 알파 위의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AB의 수직인 직선 L. 알파 위에 두 직선 AB가 있구나. 근데 AB는 각각 L과 수직이로구나. 그러면 L은 평면 알파의 수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증명했어. 어드바이스에서. 다시 뒤로 간다. 어드바이스 2를 보세요. 그 증명 과정은 샬라샬라 쭉 되는데 사실 이 증명 과정은 80페이지 어드바이스 2. 그 증명 과정은 교과서에도 사실은 서술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면 좋겠는데 사실 또 영향가는 없고 실질적인 의미는 바로 노트에 있어요. 노트. 따라서부터 색칠을 하겠습니다. 노트에 색칠. L과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 를 증명할 때에는 아까 정의가 뭐라 그랬니 가리마?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다의 정의가? 평면에 안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 아니 정의는 그거 아니잖아. 모든 직선. 그렇지. 알파 있는 every 직선, 모든 직선과 L과 수직이면 평면과 직선의 수직을 정의하잖아. 근데 모든 직선과 수직을 증명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노트야. 거기 제가 읽어본다.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다를 증명할 때에는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 직선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충분해. 왜? 빙고. 두 직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라는 그 원리가 적용되셨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바리? 지금 우리가 방금 보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이야. 맞나?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중에서 각도를 말씀드리고 있다. 근데 그 각도가 90도인 특수한 케이스야. 다시 앞으로 간다. 76페이지입니다. 됐지? 그 다음 내가 두 가지 각도 중에서 한 두 개를 설명드렸는데 이쯤에서 내가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지. 고개를 들라. 여기 보세요. 있잖아요. 엄청 졸렸구만. 눈에 아주 졸음이 가득해. 그냥 응? 졸음이 그득해. 응. 야, 공도해야 되잖아. 공간 도형 문제 있었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공간 도형은 단면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영재야. 있는 것 같아요. 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아직 덜 들어본 거야. 내가 봤을 때 덜 들어봤단 얘기야. 공간 도형에서 단면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복잡한 도형 문제는요. 가리마 들어봤나? 소소? 몰라? 근데 뒤에 있는 이 공간도형 문제인데 공간도형 문제에서 잘 봐. 저 위치관계 이면각, 거리 어쩌고 저쩌고 다 위치관계를 설명하잖아. 마치 각도 설명할 때 이 모든 각도는 하나의 평면상에서 다 정리를 해요. 야, 공간도형이야. 직선과 직선이 공간상에 꼬인 위치에 있어. 공간상에 꼬인 위치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근데 잘 봐. 거리를 구한다거나 거리를 정의한다거나 각도를 정의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꼬여 있다 하더라도 두 개를 평행에서 교점을 잡아. 평행에서 이동시켜서 교점을 잡아. 평행에서 교점을 잡아버리면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고 그 하나의 평면상에서 정의한다고. 알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건 좀 그렇고 이것도 이면각도 마찬가지야. 잠시 후에요. 잠시 후에 알겠냐?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각도를 이것도 각도 설명하고 여기도 설명하고 좀 이따 여기도 설명할 텐데 그 모든 정의는 평행이동시켜도 교점을 잡는데 항상 공간 도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의 평면, 하나의 단면 하에서 항상 정의합니다. 쭉 읽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연습 문제 풀 때 보면 항상 단면을 잘라. 단면을 자르는 그 이유를 이 정의에서부터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노? 알겠어? 공도에서 단면화 그런데 그 단면화 시키는 이유가 있어. 다 정의가 한 평면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혹시 건축학을 가시려고 하는 친구 있나? 없냐? 건축? 이건 근데 저기 그 예술적인 그 미적인 감각도 좀 발휘되고 막 그렇잖아. 혹시 토목공사라고 때려 부시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건축학 보면 되게 멋지고 그런 것도 많잖아. 건축 주역물 보면요. 단면도 많이 그래. 알겠냐? 단면도. 공간 지각력을 발휘하셔서요. 잠이 들겠어. 76페이지 계속. 자, 계속 간다. 세 번째 갑니다.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 중에서 수직인 특수한 꼴을 지금 설명을 했잖아. 맞지? 근데 수직이 아닌 각도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는데 항상 이 부분에 유념하시라고. 어떤 유념에? 단면, 하나의 평면에서 정의한다 이거야. 자, 세 번째 준아야 한번 읽어볼까? 직선 A가 평면 알파와 점 O에서 만날 때 직선 위 이미 점 A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하면 각 A, O, B를 직선 A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있다 이거죠. 쭉 가면 저 교점이 저쪽에 생기겠죠. 근데 저쪽에 쭉 가면 책상 시험지 밖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했냐? 평행 이동시켜서 교점을 잡는다. 맞나? 그리고 그 직선 LU에서 임의 한 점에 수선의 발을 떨군다. 수선의 발을 떨궈 주시면 이렇게 된다. 이거 평면 알파. 그리고 직선 L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것도 평행 이동시켜서 오케이, 교점을 잡습니다. 이게 L'입니다. 그러면 그 직선인 임인 한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궈 주시면 A라는 점에 수선의 발을 딱 떨궈 주시면 오케이, 요 삼각형에서의 요 각도를 오케이, 직선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다 이렇게 정의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도대체 어떻게 자른 그림인가요? 어떻게 자른 단면인가요? 평면이 있어? 직선이 있죠? 어떻게 잘랐지? 이 직선을 포함하면서 and 밑에 있는 이 평면의 수직인 단면. 오케이? 무슨 단면? 직선 L을 포함하면서 이 밑에 있는 평면의 수직인 단면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이거 항상 단면에서 생각하는 거. 이 정석에 나오는 그 그림조차도 항상 단면화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계속 가보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면각이야. 이면각. 준아야? 한번 읽어보실까? 네 번째요. 네, 네 번째요. 두 평면이 만날 때 두 평면이 교선을 공유하는 두 반평면이 일어나는 도형을 이면각이라고 하고 교선을 이면각의 변, 두 반평면을 이면각의 면이라고 한다. 이면각의 변 위의 한 점 O를 지나 각 변 위에서 이면각의 변에 수직인 직선 O의 우리를 바꿀 때 각 AO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한다. 오케이. 여러분, 이면각이라 그러면 사실 이면각은 각은 아니지 않냐? 이면각은 그냥 도형을 말하죠. 두 반평면에 만나는 도형. 그러니까 여기서 두 평면에 이루는 각도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면각 크기라고 하면 말이 좀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면각 우리 그런단 말이야. 우리도 그냥 통상 이면각 그러지, 알겠냐? 근데 이면각은 도형은 아니고, 이면각은 각은 아니고 도형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읽었지, 준아가? 그럼 봐봐. 이면각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나? 두 평면에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정의한대? 두 평면에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정의한대? 준아야,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의한대요? 각 평면의 수직함이 이렇게 잡는데 첫 번째 두 평면이 이러한 평면과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한다면 뭐 어딘가 쭉 연장선되면 만나겠지, 맞지요? 근데 저기 공책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첫 번째, 두 평면이 만나도록 평행 이동시켜서 교선을 잡는다. 첫 번째가 뭐라고? 평행 이동시켜서 교선을 잡는다고. 그럼 여기 교선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게 첫 번째 원리.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선 위에 있는 임의 한 점에서, 교선 위에 있는 요 임의 한 점에서 교선에 수직이 되도록 각각의 평면의 수선을 긋는다. 교선에 있는 한 점에서 교선의 수직으로 평면 수선 긋고 또 수선 긋고 두 수선이 이루는 각도를 이면각 크기라고 정의하지. 맞나? 준호야 뭐라고? 그 교선에서 교선의 한 점에서 각 평면의 두 수선을 그었을 때 두 수선이 이루는 각도. 네, 이렇게 정의하는데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어떻게 하냐면 두 평이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 썰어 어떻게 써냐면 두 평면에 모두 수직이 되도록 싹둑 이렇게 쓰면 보는 단면이 어때? 그게 니네들이 보는 단면이 요거잖아. 그리 안 그려? 그치? 싹둑 각각 두 평면에 수직되고 이렇게 썰어버린 단면이 바로 요 그림이란 이야기야. 단면이 이렇게 되겠지. 평면 베타, 평면 알파가 되시고 교선이 두두두두두 교선에 칠판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이면각이라고 정의하잖아. 맞죠? 맞나? 오케이. 근데 이때도 저 이면각 정의할 때도 보면 항상 두 교선이 이루는 각도니까 항상 하나의 평면상에서 정의하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의 평면상에서. 오케이. 여기서 단면이 제일 중요하다. 단면화가 제일 중요해. 알겠냐? 그 다음 또 공간정에서 이면각 정의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얘들아 뒤쪽까지 정상도 배우고 맨 뒤쪽까지면 공간 벡터에서 평면의 방정식도 배우잖아. 그걸 다 활용을 하시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가는 방식은 총 몇 가지가 있나? 이면각 정의 말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는 첫 번째 여기서 이면각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정상도 이용할 수도 있죠. 정상에서 우리 다음 단위 정상이잖아. 맞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요 마이너스 프라임 S 이렇게 나눠주시면 넓이 비로소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 각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쭉 맨 뒤에 가시면 공간 벡터에서요 평면의 방정식 나오죠. 맞죠? 두 평면의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이면각이 될 수도 있잖아. 맞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문제 풀 때는 세 개를 다 고려하시고 이 중에서 가장 손쉬운 거, 수월한 걸로 찾아가면 돼. 알겠냐? 근데 다 공부할 때는요 다 한번 해봐. 알겠냐? 세 개를 다 한번 쓰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 연습할 때는.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에서 세 개 중에서 가장 수월한 걸로 그걸로 찾아가면 되죠. 수월하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면각 구했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 아니면 직선과 평면의 각도 설명했죠? 그 다음 두 직선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각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위치 관계 속에서 도형을 바라봐야 되겠냐? 자, 문제를 보자. 한 장을 넘겨봐. 79페이지야. 요것도 하나 보자. 정리 12를 보시면 제목이 삼수선의 정리라고 나오죠. 맞나? 삼수선. 질문 한번 해보자. 여러분, 삼수선의 정리는 삼수선 정리는요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걸까? 삼수선은요 셋 다 합쳐서 삼수선이라고 보면요 수선이 3개 있는 정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맞지? 수선이 3개가 있는 정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교과서 용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특수한 정리. 알겠냐?
뭐라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그러면 삼수선 정리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요. 여기에서요. 또다시 삼수선의 정리가 여기에 논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논의가 되느냐? 이것도 한번 이거 적어놨나? 이거 적어놨나? 아 그래? 이명각 정의 밑에다가 좀 적어놔. 공간이 여유가 있네. 76페이지 맨 위에 하단. 하단이나 아니면 제일 상단. 우리 뒤쪽 연습 문제 풀 때 두 평면 이런 각도 구할 때는요. 물론은 이제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는 1번으로 풀라라고 이제 거기다 배치를 하셨겠죠. 근데 꼭 1번만 되는 건 아니잖아. 2번도 검토하고 3번도 검토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다 한번 해보고. 물론 3개 다 되는 건 아니야. 3개 다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놈을 계속 생각해 볼 거야. 그 다음. 하고 지웠어. 오케이. 가림. 삼수선 정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뭐라고? 선생님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이유가 있어. 어떤 거냐면 나 일부러 이제 삼각형을 좀 잘라왔습니다. 잘라왔어요. 직선이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직선이 있고 직각삼각형이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오케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점피가 있어요. 그러면 자, 삼수선. 수선이 3개인가? L이 이렇게 있어. L이 여기 있고 평면 밑바닥 알파에 직선 L이 있는 거야. 그 다음 평면 밖에 점피가 이렇게 있는 구조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P에서 L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고 오키 요거 Q야. 그 다음 P에서 L이 있는 직선 L이 있는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고 요거 Q야. 아니 요거 R이야. 오케이. 그러면 점 P에서 수선이 2개가 나갔단 말이야. 수선이 2개가 나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L과 오케이. PQ는 수직이죠. 그 다음 AND L과 오케이. L을 포함하는 평면에다가 P에서 수선의 발을 떨고 쓰니까 L과 PR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노? 위치 관계. L과 직선 PQ에는 각도가 몇 도가 돼? 수직이라 그러죠. 아니 떨어져 있어도 공간상에서 직선이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직선이 이루는 각도도 정의한다. 오케이. 어떻게 정의해? 평행 이동시켜도 교점 잡아. 교점 잡아 두 직선이 있는 그 단면 상에서 각도를 정의한다고. 그래서 수직이라는 이야기야. 이때 요 놈과 이 놈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직선 L과 평면 삼각형 PQR은 수직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직선과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평면에 있는 QR과도 수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오케이. 그럼 이때 봐봐.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가 삼수선 정리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삼수선 정리에는 지금 단순한 이 원리가 적용됐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거? 두 직선 하나의 평면을 결정한다 라는 단순한 원리가 계속 들어가 있지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만 딱 보시면 애들 있잖아. 그냥 저거 암기한단 말이야.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어차피 정리라는 건 자연이 먼저 자연 현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게 정리나 법칙이잖아, 맞지? 적어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만약 이게 수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 수직이 안 되면요. P가 있죠? P에서 직선 L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떨구고, 직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궜어. 이게 만약 수직이 안 되면. 그러니까 R에서부터 여기서 직선 L에 떨군 수선의 발이 Q라는 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단 얘기야? 이 삼각형이 휘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휘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말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 정리가 바로 삼수선 정리가 되는 것이고, 아하, 이것의 의미 자체가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략. 단, 이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상에서 79페이지에서요, 삼수선 정리 쓰는 구조가 항상 이렇게 돼 있죠. 한 점 P에서 수선의 발이 몇 개 나가노? 2개가 나가. 항상 구조가, 알겠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수선의 발에 2개가 나는 구조가 삼수선 정리 쓰는 구조, 알겠냐? 문제 속에서 수선의 발이 2개 내지는 1개가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삼수선 쓰는 구조야.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를 쓰면 수선의 발이 2개인데, 만약 조건에서 하나가 나와 있으면 하나는요, 니네들이 떨구면 되는 거, 알겠냐? 오케이. 넘어갑시다. 가시고 80, 81도 넘어가시고, 오케이 바리. 82페이지 이거 하나만 설명 한번 해보자. 82페이지에서 준하야, 예제 6-5번 한번 읽어봐라. 오른쪽 그림의 정육면체 A, B, C, D, E, F, G, G, H에서 점 P는 직선 BD 위에 점 Q는 직선 AG 위에 있고, 선분 PQ는 직선 BD, AG에 각각 수직이다.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가 6일 때 선분 PQ의 길이를. 오케이. 거기다 색칠 한번 해봐. 선분 PQ의 길이를 한다. 이 선분 PQ의 길이를 이 문제에서는 구하라고 했는데, 그 PQ의 길이가 갖는 기하학적 의미가 있다. 그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케이. 여기다 한번 써봐야겠다. 그려보자. 정육면체라 그랬죠?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B 대각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G 공간 대각선이라 그러죠. AG가 이렇게 공간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두 직선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노? 이게 꼬인 위치에 있지, 맞지? 꼬인 위치에 있을 때 PQ는 뭐냐면, PQ 선분은 요 위에 있는 DB와도 수직이고 and AG와도 수직이야. 이걸 공통수선이라 그러잖아, 맞지? 오케이. 고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공통수선의 길이로 정의를 하시는데, 공통수선의 길이. 왜 공통수선의 길이로 정의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짱. 왜 이렇게 정해요? 또 두 번째. 선생님, 공통수선의 길이를 또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간상의 두 직선이 있는 각도는요,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잡으라는 얘기야, 맞죠? 평행이동시켜서 교점 잡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평행이동시킬까? 위에 있는 녀석을 고도로 쭉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 D라는 점이 요 DH 중점이 지나도록 쭉 이어주시면 되죠? 이어주시면 교점이 요 가운데 생길 것이야. 그 가운데 점을 뭐라 그러냐면 중심이라 그러지, 맞죠? 이 정육면체 맞지? 정육면체 중심이 바로 교점이 생길 거란 말이야. 맞나? 그러면 두 교점이 생기도록 평이동시켰을 때 두 직선이 하나의 평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각도가 수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and 공통수선은 뭐냐? 평행 이동시켰을 때 움직인 거리야. 최소로 움직인 거리. 최소로 움직인 거리가 바로 공통수선의 길이가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아. 첫 번째 P 그림상에서 점 P, 점 Q를 어떻게 잡냐면 1단계 여러분 선분 DB를 포함하는 평면 가령 이 그림에서는 윗뚜껑이 DB를 포함하는 평면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자, 하나의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에다가 또 다른 직선 H가 정사형을 내린다. 정사형 내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겠지. 이 교점을 하나 잡아. 됐어? 이게 P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P에서 또 다른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고, 수선의 발을 떨구시면 이게 바로 점 Q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다시 한번. P를 어떻게 잡는다고? P는요. BD를 포함하는 평면에다가 AG를 정상 내려서 그 교점을 잡는다. 그게 P. 그 다음 점 P에서 AG의 수선의 발을 떨궈서 Q를 잡는다. 오케이. 요 길이가 바로 공통 수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했으니까 정상은 당연히 수직일 거 아니야. 정사형. 뒷장에 정상이 나오긴 하지만 정사형은 말 그대로 수선의 발을 계속 떨구잖아. 맞지? 그러니까 쭉 떨구면 요 평면과 이 평면과 이 평면과 그리고 위에 있는 요 뚜껑은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 될 거란 말이야. 맞나? 오케이. 그래서 P를 잡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떨구죠. 그 다음 김 선생님 구체적으로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빨간색 길이는요? 빨간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노? 이 그림상에서는요 두 가지 방식은 있어요. 넓이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닮음을 이용하신다거나.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넓이 관계를 이용한다. 어떻게 하냐면 요 P랑 쫙 이어주시면 이 P는요 요 대각선, 이 대각선의 중점이 P가 되잖아. 맞죠? 그리고 이게 수선의 발이거든. 그럼 이게 직각이 되는 거니까 자 삼각형 A, P, G 이것의 넓이가 APG의 넓이는 요게 중점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중점이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이용하시면 APG의 넓이는 삼각형 A, C, G의 넓이의 절반이다 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오케이 저 PQ를 구할 수 있죠. 쓰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 되셨고 APG는 공간대각선 AG 이거 구할 수 있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PQ 요거 됐고 그다음 2분의 1이 됐고 요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이것을 밑변 이것을 높이라 그러자. 그럼 선분 AC 요놈 곱하기 선분 CG 요렇게 되겠죠.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 이건 대각선 그리고 AG는 공간 대각선. 짠은 단어니까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용하시거나 또는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 요것의 닮음 어떻게 이용하시냐? 자 여러분 이 공통수선의 길이는 이 ACG라는 이 단면상 위에 있는 변이야. 맞죠? 이 단면상에서 직각 삼각형 A, Q, P 요놈하고 직각 삼각형 ACG 요놈이야. 요거 ACG 여기가 직각이 나오시죠. 이 직각 삼각형과 요 직각 삼각형의 닮은 B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근데 ACG의 삼각형의 넓이는 길이는 다 알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대응되는 길이비가 요게 되는 거니까 길이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됐냐? 요 방식은 팁으로 하나 두시되 단 공통수선의 길이 고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공통수선의 길이가 됐고 그 공통수선의 길이는 어떻게 잡는지 그 방식만 알아두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됐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셔서 교과 개념들은 어느 정도 쭉 확인하셨는데 이건 지우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연수 문제 조금쯤 나중에 있는 것들 몇 개 뽑아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공간 도형 문제는 적용시키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알겠냐? 오케이.
잠깐만 좀 쉬었다 갑니다.